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2만 불을 깰 것이다. 이더리움이 1,500불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새 또 반등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2만 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2.9% 상승하고 이더리움 7.7% 상승하고 XRP도 2.9% 상승해서 시총이 3.4% 상승해서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트위터이자 유튜버이자 투자자 크립토죠. 이상한 표정으로 썸네일을 만드는 이 크립토가 자기 USDT 보유 사항을 올렸습니다. 크립토가 가지고 있는 USDT는 82만 1,000달러,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으로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고민을 올렸죠. 이 2만 불대를 깼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인데 매우 아슬아슬하다라고 올렸습니다. 이분도 아슬아슬하고 우리도 아슬아슬하고 하지만 이분은 USDT를 많이 가지고 있다. 포브스는 SEC 최근 발언인 암호화폐 시장을 다른 시장과 같이 취급한다는 SEC 게리 겐슬러 주장이 거짓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크립토 회사에 대한 20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SEC를 비난하며 기관은 규칙에 의한 규제보다는 시행에 의한 규제를 선호한다. 즉 소송을 선호한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포브스의 다른 최고 저널리스트 포브스의 기자 로슬린 레이터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스타일을 비난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전술면에서 절차와 규칙의 부재뿐만이 아니라 임의적 결정을 통한 조작이라고 설명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SEC 사례의 증가는 기관에 명확한 규칙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SEC 사건의 약 90%는 법원에서 종결되지 않고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합의를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법원까지 가지 않고 SEC 마음대로 종결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집행 및 해결은 SEC 규칙이 명확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레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발언 기사는 크립토를 나머지 자본시장처럼 일하는 기사가 있는데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비난을 받는 수많은 사례를 고려할 때 근거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송에서 SEC가 규칙에 의한 규제보다는 집행에 의한 규제, 금융행위자에 대한 소송을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이 부서는 2017년 설립 이후 200건 이상 크립토 소송을 계산하고 있었으며 사기 사건이 최소 80건이며 주제는 조사라고 말합니다.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조사이고 그것이 최소 사기 사건 80개 그리고 200건의 크립토 소송이 되는 거죠. 이 기관은 또한 20억 달러의 금전적 소송으로 구제를 복원했다고 보고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여전히 SEC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을 기소하는 수백 명의 변호사를 전담했고 이러한 이유로 포브스의 레이터는 기관이 이러한 법률 실무자 중 일부에게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 초안을 작성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수년간 의회와 SEC의 명확한 규칙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리 겐슬러는 1년 반 동안 근무하고 있지만 이제 명확한 규칙을 완료해야 할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SEC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리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암호화폐 자산은 통화 크립토 커런시일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화냐 증권이냐 이 대한 문제는 SEC와 리플랩과의 XRP가 디지털 통화 크립토 커런시냐 아니냐의 상태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플과 XRP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체가 통화냐 아니면 증권이냐에 대한 문제랑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SEC 관계자들은
윌리안 힌맨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더리움의 프리패스 연설을 하기 전에 잠시 동안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숙고해야만 했는데, 불행히도 SEC는 2013년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 기간 동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위반에 대해서 리플을 기소하거나 조사하거나 규칙을 제정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SEC 자체가 XRP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소송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리플이 XRP가 2013년 원장 데뷔 때부터 증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SEC를 추가로 포브는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증권이라면 그때서부터 알고 제재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며칠 전부터 돌기 시작한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터무니없는 트윗들이 어제 크립토 생태계의 부패 및 사기 관련 뉴스에 초점을 맞춘 크립토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온라인 간행물 크립토 릭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카일 로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카일 로슈가 리플의 소송 같은 어려움에 처한 크립토 경쟁 회사를 상대로 하는 법률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이러한 잘못된 미디어와 루머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크립토 릭스는 금요일 출처를 알 수 없는 짧은 비디오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카일 로슈가 설립한 로슈 프리맨은 리플의 대리인 보이에스 쉴러 프렉스너와 협력하고 있고, 리플 소송과 비슷한 다른 크립토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접근했다는 내용인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에 동의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실렸습니다. 이 영상과 보고서는 거기에 아발란체의 아바랩스가 등장하고 로펌과 비밀 협정을 맺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무언가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에 나왔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